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기존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결과를 내 컴퓨터에 파일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야 하는 파일의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배운 날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파일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체라는 말은 클래스 배우면서 배워봤죠. 그래서 이것도 클래스로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일 객체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오픈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픈하고 여기에 파일, 여기에는 파일이라고 하는 데는 파일에 경로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이 경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C, users, user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점점점 하면서 이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로컬 컴퓨터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경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드라는 파라미터에는 이거를 어떤 모드로 읽을 건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R로 설정을 해볼게요. 우리 이거는 읽기 모드라는 뜻이거든요. 읽기 모드인데 우선 R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코딩이라는 파라미터 있습니다. 여기에는 UTF-8이라는 문자열을 넣어줄 거예요. 인코딩이라는 게 뭔지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들어봤는데 뭔진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런 거라고만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텍스트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TF-8이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파이썬이 한글을 포함한 문서를 읽을 때는 CP949라는 이제 파일 인코딩을 가장 많이 디폴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TF-8 인코딩을 쓰는 파일을 읽을 거다 하면 이렇게 UTF-8이라고 딱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떠한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줬어요.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을 해줬고요. 중요한 건 이 파일 객체는 이렇게 만드는 순간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폴더의 파일에 이렇게 화살표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화살표를 만든 거고요. 이걸 안 끊어주면 조금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끊어주는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화살표를 꼭 끊어줘야 돼요. 그거는 f.clo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F를 닫아라 하는 뜻이고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요런 파일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워킹 디렉토리 배웠죠? 저희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만 그냥 파일 경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앞에 있는 거 다 안 쓰셔도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냥 파일명만 써도 된다. 그래서 저는 워킹 디렉토리에 이렇게 제가 드린 파일 저장해서 이렇게 실습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이게 파일명, 사실 경로죠. 경로에서 이렇게 제가 드린 이렇게 행운의 편지라는 텍스트 파일 .txt라는 건 텍스트 파일이라는 겁니다. 텍스트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인코딩에는 UTF-8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이거 UTF-8 인코딩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F라는 데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클로즈까지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파일 객체를 만들었다가 이제 닫아주는 것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F라는 걸 이제 한번 출력을 해서 얘가 뭔지 봤더니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객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이 코드에서는 모드는 R이라는 걸 안 썼는데 이게 디폴트라서 안 쓴 겁니다. 여기 안 써 있는데 알아서 여기 모드는 R이라고 잘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모드는 R이 디폴트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으면 우리 읽든 쓰든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내용물 읽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의해 주셔야 될 건 이렇게 파일 내용물을 읽으려면 오픈을 만들어서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끊긴 상태에서는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에 꼭 끊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주고 화살표 끊어주고 하는 이 코드 사이에 내용물 읽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용물 읽는 코드는 F라는 이 객체 .readLine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readline 해주시면 그 텍스트 파일의 맨 위에 있는 딱 한 줄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한 줄을 계속 읽으면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반복문을 쓰는 게 좀 번거롭다 하면 모든 줄을 읽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는 오픈 그래서 객체 만든 다음에 f.readlines 하면 모든 줄을 다 읽어주거든요. 모든 라인을 다 읽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읽은 다음에 f.close를 해서 꼭 이렇게 화살표를 끊어줘야 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제가 readlines의 return은 모든 라인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다 라고 설명을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예시 코드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F는 오픈해서 이렇게 F 객체 만들어줬어요. 지금 파일 객체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쵸? 열려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 f.line 해서 한 줄만 텍스트를 읽어봤습니다. 그걸 라인에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끊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한 세트죠. 이렇게 해서 봤더니 라인을 출력해봤더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줄바꿈 이렇게 한 줄이 읽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줄만 읽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lines, read lines를 다 써서 이렇게 lines, 모든 줄을 읽겠다 해서 저장을 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렇게 lines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 리스트죠. 이렇게 네모 모양의 괄호로 묶인 것들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을 보니까 이렇게 콤마로 다 원소들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0번방에 있는 걸 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문자열들이 나오고 이게 다 이제 줄바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뭐 쭉쭉쭉쭉 이 편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줄별로 이렇게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readlines의 return은 모든 라인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이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 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오픈으로 객체를 열어주고 클로즈로 닫아주고 하는 게 한 세트잖아요. 이제 한 세트니까 요거를 좀 더 편하게 한 줄로 세트를 묶어주자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with 문인데요. with 문을 사용하면 close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with 하고 open as f라는 이제 구문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끝에 여기 끝에 이제 close가 들어가야 되죠. 그 close 하는 부분이 없어도 알아서 그 화살표가 끊기게 됩니다. 예시 코드를 좀 볼게요. with open 하고 요렇게 이만큼은 우리 그동안 객체 만들던 부분이거든요. 이만큼이. 기존에 객체 만들던 부분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as f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f는 하고 여기다가 이제 객체 오픈해서 파일 객체 만들어줬죠. 그거 대신 이렇게 여기에 f에 오던 그 변수명을 여기에 as f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f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readline 또는 readlines 이런 메소드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탭이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위드문 안에 있는 문장이다라는 걸 꼭 파이썬에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탭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중요합니다. 탭 꼭 넣어 주셔라. 그리고 이 밑에 또 라인 밑에 또 이렇게 뭔가 코드가 나오면 거기도 이렇게 탭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겠죠. 당연하지만 여기 이렇게 탭이 쭉쭉쭉 있고 이 탭 밖에 있는 건 위드문 밖에 있는 문장이다 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인지 보겠습니다. 라인을 확인하니까 첫 번째 줄 그대로 문자열로 나왔죠? 이번에 lines를 봤더니 이렇게 리스트로 모든 줄을 리스트로 읽어서 반환해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파일 객체를 만들고 이걸 다시 끊어주는 이 한 세트를 이렇게 위드문을 이용해서 파일 객체를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훨씬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자면 파일 객체도 이터러블입니다. 이거는 반복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 이터러블한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만 많이 배워봤는데 이터러블 하다는 건 이렇게 포문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에 이렇게 이 f는 하고 우리 파일 객체 만들었죠. 그래서 이 f를 포문의 in 부분에 넣어주고 거기에 임시 변수를 라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모든 편지 전문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응원의 편지를 한번 보내봤으니까요. 이거 읽어주시고 이런 편지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파일 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모드를 R로 읽었어요. R. read 모드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R이 아닌 W. W는 write 모드입니다. 쓰기 모드. 모드 W로 읽어주면 그 파일에 뭔가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파일을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A라는 것도 있어요. A는 append라는 거고요.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쓰기 모드와 약간 다른데 쓰기 모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내용을 작성해라 라는 뜻이고 append는 기존 파일을 열어서 추가로 내용을 작성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니까 잘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W 모드로 열면, write 모드로 열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이 있어요. 그럼 기존 파일은 아예 삭제되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append 모드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추가로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다시 저장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그럼 파일 쓰기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좀 보면 이번에도 읽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오픈을 이용해서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이제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뭔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작성 후에는 꼭 끊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F는 오픈하고 이렇게 화살표 만든 이후에 이 닫아주는 사이에 뭔가 작성하는 코드들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파일의 내용을 작성하는 메소드는 .write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write 하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쓸지 쭉 써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줄 쓰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요거 유념해달라 하는 건 이 줄 바꿈을 안 하면 줄이 안 바뀌어요. 줄 바꿈 이거 escape 코드에서 우리 배웠었죠? 요거를 해주셔야지 텍스트에서 엔터가 쳐진다. 줄이 바뀌어서 텍스트가 작성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굉장히 입출력할 때 많이 썼던 함수가 print였는데 그 print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뭔가 이제 끝에 들어가도록 옵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write에서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바꿈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요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 세트를 위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픈 객체 똑같이 만드는데 모드만 write로 해줄 거냐 append로 해줄 거냐 요거 잘 구분을 해주셔서 이 안에서 탭 넣고 이렇게 원하는 코드들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답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장 답장 txt라는 파일명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모드는 쓰기 모드, 그리고 인코딩은 UTF-8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파일 객체 이름을 F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 F 말고도 뭐 다른 거 쓰셔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FI로 쓰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변수명과 동일한 기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이제 이름 써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파일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F라는 객체 .write를 통해서 내가 만든 파일 객체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 보겠다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OK 하고 줄바꿈이죠. 화이팅! 이렇게 답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워킹 디렉토리, 여기 워킹 디렉토리인데 워킹 디렉토리에 이렇게 7장 답장하는 파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요거는 없는 상태고 요렇게 두 줄이 출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한번 다들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확인해 보시고 요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드를 A로 열면 추가 모드라고 했어요. 추가 모드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걸 열어서 뭔가 내용을 더 쓰겠다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이미 만들어진 파일명 이렇게 써주고요. 이미 여기 여러분의 폴더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읽어서 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문장 하나 또 써볼까요? 여기다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라고 이제 마무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하고 마무리, 이렇게 앞에 이제 줄바꿈도 추가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을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워킹 디렉토리에 가셔서 이 파일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답장이 작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 .txt라고 하는 부분은 확장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파일이 어떤 용도의 파일로 만들어진 건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소스 파일은 .py라는 확장자를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실습 코드 파일은 다 .py로 끝나요. 근데 이런 텍스트 파일, 보통 메모장에서 여는 그런 텍스트 파일은 .txt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를 잘 안 적어주시면 파일이 안 열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확장자 꼭 포함해서 잘 파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확장자는 뭐 XLSX, 뭐 워드 파일에 해당하는 DO, 뭐 C 이런 식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시 리뷰해 드립니다. 텍스트용 확장자는 txt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실습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파일 객체를 만드는 법은 좀 오픈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주는 거였고, 작업 끝나고 꼭 이렇게 클로즈를 이용해서 이 화살표를 끊어줘야 했다라는 거 배웠고, 파일 읽기는 이제 모드를 R로 설정을 해주면 읽기 모드가 된다. .readline은 한 줄 읽기, .readlines는 모든 줄 읽기 라는 이제 두 가지의 메소드 배워봤고, 그리고 이 열고 닫고 세트를 이렇게 read문으로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는 하고 할당했던 그 변수 이름을 여기에 as라고 붙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이게 with문 안에 있는 코드들이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 배워봤습니다. 쓰기 모드는 이제 W 또는 A 써주시면 되고요. 이 W는 write 모드, 그래서 새로 파일을 생성해서 내용을 써라 하는 모드고, A는 append,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추가해라 하는 모드다 라고 배워봤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with문 사용해서 파일 관리할 수 있다 배웠고요. 이제는 우리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이제 영수증 출력하기 내용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만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완료하면 영수증을 출력을 해주는 기능까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만드는 건 보통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빌지 같은 거에 삐비빅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걸 대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에 어떠한 이런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걸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영수증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한 변수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출력의 편의를 제공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영수증을 보면 주문번호 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002, 003 이렇게 쭉쭉쭉 가고 999번까지 가겠죠?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리 설계를 해둔 거죠. digitostr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두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digitostring이라는 함수에 숫자를 넣으면 001, 002 형식으로 변환을 해준다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에 영수증을 출력해서 워킹 디렉토리에 텍스트 파일로 출력해 보는 것까지. 그래서 텍스트 파일의 이름은 영수증 001.txt가 되도록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제 파이썬 화면으로 넘어와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과제는 우리가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정의를 해봐야 했습니다. 그럼 우선 저는 이런 값이 필요할 것 같아요. PPT 11쪽에 보시면 우리 구분선이 나와 있는데, 그 구분선의 폭을 몇으로 할지 요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문 번호, 지금 받는 주문이 몇 번째 주문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문 번호를 같이 출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변수를 키오스크 안에 이제 필드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저는 우선 이 창 너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영수증 폭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3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위에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receipt read 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3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문 번호 추가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더 넘버라는 이제 필드를 만들고 0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고요. 얘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문 받을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몇 번째 주문인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싶어요. 얘도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receipt read나 order number에 관한 이제 getter와 setter를 만드셔도 되고요. 우선 저는 이거 각자 다 하실 줄 알 거라고 믿고 이 내용은 같이 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해결 과제는 digitostr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편의를 위한 함수여서 저는 클래스 외부에 만들 거고요. 이게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야 됐죠. 그래서 저는 num이라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거는 int형일 거다. 얘는 어떤 처리를 해서 스트링을 리턴을 해줄 거다. 우선 이렇게 껍데기 만들어 주고요. 이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할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우선 이 num이라는 게 그래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999, 999까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써보면 이제 num은 0부터 99까지의 인티저다. 이렇게 우선은 간단하게는 써놓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num이 0, 1, 2, 3, 4 쭉쭉쭉 해서 9까지 해당하는 거면 00하고 원래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얘가 10보다 작은 경우들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보다 작다면 00을 붙여서 00과 num을 연결해서 리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얘가 num이 지금 인티저니까 스트링으로 바꿔줘야지 문자열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얘를 저는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볼 거냐면 numString이라는 데 저장을 우선 해볼게요. 그 다음에 elif 해주시고 num이 10부터 11, 12, 13, 14 쭉쭉쭉 해서 99까지 해당한다면 0을 하나만 붙이고 그 다음에 원래 숫자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10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고 numString이 그러면 이번에는 0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num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999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numString이라는 거는 그냥 string num을 그대로 이제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짜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선 이 num이 0부터 999까지 해당하는 인티저라고 얘기를 해놨으나 이게 파라미터에서 이걸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4자리, 5자리로 변경을 하려면 이 if문을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좋은 코드는